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 부전동 병원 리모델링 가이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병원 인테리어를 예쁘게 바꾸는 걸 넘어서요. 네. 환자 경험이나 의료진 효율, 또 예산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병원 리모델링을 생각 중이시거나 주변 병원들이 요즘 왜 저렇게 바뀌나 궁금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딱일 거예요. 네, 이 자료들이 보니까요. 최신 경향부터 아주 현실적인 비용 절감 팁까지 그야말로 병원 리모델링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오, 핵심이요? 네, 특히 두 가지 큰 흐름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환자 중심 설계, 또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입니다. 아, 환자 중심이랑 친환경. 그렇죠. 그냥 보기 좋은 공간, 이걸 넘어서 기능, 효율, 그리고 좀 장기적인 가치까지 생각하는 접근이 중요해진 거죠.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낀 게 부전동 병원들이 이제 뭐랄까 겉모습만 신경 쓰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네네. 환자가 딱 들어섰을 때부터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또 의료진 동선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짜는 게 요즘 대세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연채광 많이 들게 하고 딱딱한 직선보다는 좀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을 선호한다.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친환경 설계가 왜 중요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뭐랄까 필수 전략이 된 거예요. 아, 필수 전략이다. 네, 자료를 보면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하죠. 그게 적은 페인트를 쓴다거나 재활용 가능한 바닥재, 또 에너지 효율 높은 LED 조명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게 이제 거의 기본 옵션처럼 된 거죠. 처음엔 돈이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자 건강에도 좋고 또 병원 이미지에도 좋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꽤 크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고 보니 병원 하면 약간의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이드에서는 소음 관리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뭐 도수치료실이나 회복실처럼 좀 조용해야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방음 설비가 필수라고 하던데 이거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소음뿐만 아니라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목적에 따라서 훨씬 더 세심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조명도요? 어떻게 다른데요? 예를 들면 대기실은 아무래도 좀 긴장되니까 약간 따뜻한 색온도의 간접 조명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네네. 수술실이나 처치실은 정확해야 하니까 밝고 집중도 높은 조명을 써야 하고요. 아, 그렇죠. 수술실은 밝아야죠. 네. 또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너무 밝지 않은 차분한 조명을 쓰는 식이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조명까지.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예산. 예산 중요하죠.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전동 병원 리모델링 비용이 평방미터당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범위가 꽤 넓잖아요. 맞아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비용 차이는 주로 마감재 등급,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쓰느냐. 아, 자재. 네. 그리고 뭐 특수 의료 장비 설치를 위한 설비 공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 맞춤 가구를 얼마나 제작하는지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해요. 그렇군요. 그럼 좀 아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꼭 최고급 자재가 아니더라도 기능 좋고 디자인 괜찮은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자재를 잘 찾는 거죠. 네네. 발품을 좀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좀 규격화된 모듈형 가구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말한 LED 조명 같은 에너지 절약 설비는 당장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운영비 감소 효과도 크고요. 오, 장기적으로도. 네. 심지어 불필요한 장식 같은 거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체 예산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아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조언도 있더라고요. 와, 10에서 15%면 진짜 큰데요. 상당하죠? 이렇게 디자인이랑 예산 계획까지 다 세웠다 쳐도 결국 이걸 실제로 구현해줄 파트너, 그러니까 시공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가이드에서는 이게 성공의 70%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 시공 경험이 많은가? 아, 병원 시공 경험. 네. 그냥 인테리어 잘하는 곳이랑은 달라요. 병원은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의료 공간이니까. 네. 뭐 의료법규도 알아야 하고 감염 관리 기준, 의료 장비 설치 노하우,
또 환자나 의료진 동선 고려 같은 게 필수적이죠. 아, 복잡하네요. 그래서 업체의 예전 포트폴리오, 특히 병원 시공 사례를 꼼꼼히 봐야 하고요. 계약서의 공사 범위나 자재 내역,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하자 보수, 그러니까 AS 조건이랑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AS 조건.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이것만 잘 챙겨도 실패 확률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산 부전동 병원 리모델링 가이드를 통해서 병원 공간의 변화를 정말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부터 친환경 자재, 소음이나 조명 같은 세심한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 관리랑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선정까지.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죠. 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여러 층의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환자로서 병원을 가시든 혹은 의료계에 계시든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경험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진단 시스템이 더 도입된다거나 원격 의료가 더 확대된다거나 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 발전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 등장한다면 그게 병원 공간 디자인을 또 어떻게 바꿀까요? 아, 미래의 병원 모습이요? 네, 미래의 병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